오빠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한 3주 동안 못 볼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제 뭡니까? 이번 주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의 단점 단점이 상당히 많다. 네. 탑 3를 뽑아보겠다. 탑 3를 꼽아보겠다. 정말 강력한 게 준비되어 있다.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아무도 안 한다 그 연애. 첫 번째 단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단점, 이거 진짜 반박 절대 못합니다. 지갑이 얇아집니다. 한 번 살 거 두 번 사고. 저는 말이죠, 동의합니다. 이게 진짜 아무래도 뭐 연상이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하면 뭐 좀 한 번 사고 한 번 사고 하는 횟수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직장인이야. 내 여자친구가 20살이야. 벼룩에 간을 빼먹지 내가. 어떻게 얘한테 얻어먹습니까 제가. 사실 이거죠. 자기가 알아서 내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강요하기는 절대 못한다. 네, 절대 못하죠. 그렇지. 그리고 싫은 소리도 못합니다. 못하죠. 그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좀 쪼달려. 돈이 없어. 근데 여자친구한테 내가 요새 생활비가 좀 없어가지고 좀 너가 내주면 안 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빠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게 한 3주 동안 못 볼 것 같아. 아니 그게 낫지 뭐 돈도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이거 살짝 동의합니다. 이건 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 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수저의 경우 자기가 알아서 내는 경우. 저 예전에 돈 많은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2살 어렸었는데 돈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데이트할 때 항상 제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그럼 또 연기했겠네요 또. 여튼 단점 중에 하나가 지갑이 얇아진다. 지갑이 얇아진다. 공감합니다. 두 번째 단점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단점, 그 나이대에 맞는 연애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직장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 야근하고 힘듭니다. 일요일 쉬고 싶은데 여자친구 만나재.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체력이 딸리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이 제일 크지. 학교 생활과는 전혀 피로도가 다르거든. 오빠 한 달 뒤에 우리 기념일이니까 놀이동산 가자. 이거는 괜찮은데 괜찮죠 그거는. 뜬금없이 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데이트를 하자 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지. 20대들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 맛집 계속 찾아다니고 시내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 좀 30대들은 카페에 앉아서 그냥 쉬거나 그냥 같이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거나 그냥 보통 그런 연애가 주 연애고 이제 한 번씩 어디 날 잡아서 오히려 더 멀리 놀러 가죠. 교외로 놀러를 가거나 차가 있고 하니까. 제가 또 이 솔직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으러 가는 게 정말 맛있는 거 해 먹으러 가는지.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맛집 돌아다니고 어디 찾으러 간다는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저는 크던데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피로도가 있잖아요 확실히. 저는 쉴 때는 거의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20대 때는 맨날 시내 놀러 다니고 그랬었죠. 저도 나이가 점점 드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는 데이트를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홍대에 놀러 간다. 홍대에 놀러 가서 그 걸어 다니는 것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대중교통 타고 여기 맛집을 역을 내려서 몇 미터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다 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좀 쉬고 싶잖아요.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니까 그 충전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그럼 뭐 어디서 만나나요? 보통 집에서 데이트를 주로 하죠.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뭐 카페나 잠깐 휴식하러 나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트에 대한 방향성이 맞지 않다. 힐링을 네. 하는 게 나의 데이트 가치관인데 이 나이차가 많이 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익사이팅하고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데 나는 이렇지 않다. 물론 사람마다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거의 다 직장인이고 돈을 버느라 평일에 전부를 사용하고 계시고 거의.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 친구들 중에 거의 다 이렇습니다. 내가 특이할 뿐이야. 나는 근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나는 진짜 역마살 켰어요 여러분들. 집에 안 들어가. 계속 밖에 있어요 나는. 제 주위에도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형님들을 보면 여자친구랑 보통 움직이지 않는 차를 타고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카페를 가거나 걸어서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 소모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보면 그냥 그러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차라리 그냥 완전 여행을 가버리고 그런 식의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건 맞아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따졌을 때. 체력과 그런 활동량을 봤을 때 30대가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덜은 많더라. 이건 인정합니다. 특이한 경우는 다 제외하고. 특이한 경우 다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특이한 경우 여기 있잖아요. 저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등산하고 이런 거. 와, 제일 싫어. 일단 두 번째 경우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은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제 음. 주변 친구들, 형들 보게 되면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거 약간 진지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치관 형성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차 많이 나는 연애 경험 자체가 그 사람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엄청 가까운 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성질 같은 것들을 내가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특히나 20대 초반 때 나이가 많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시를 하면 나중에 같은 나이 또래를 못 만납니다. 제가 아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걔는 19살 때 30대를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 연애도 그 아이는 계속 30대만 만나더라고요. 어릴 때 이미 남자친구가 차가 있고 항상 서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 어릴 때 이제 그 맛을 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려요. 연애.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재지 않고 그냥 순수한 연애를 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풋풋한 연애를 근데 안 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랄 건 없는데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부터 피자를 먹어버렸어. 자극적인 걸 이미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쌀밥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쌀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난 얘가 그런 감정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들어봤을 때 이거네요. 결국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동생이 나이차 많이 나는 연애에 대해서 단점들을 3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이 때문에 연애를 안 하진 마라. 하지만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린 뭐 사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나열했을 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뜻이 또 여튼 뭐 나이차 많이 나는 연애의 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고 조금이나마 저희 얘기를 참고를 해가지고 참고하면서 따블로 눌러야죠.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시네요. 저희의 이 경험들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따봉 버튼 하라고 하잖아요 동생이. 여튼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